안녕하세요. 오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버님이 정말 외아들 교육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셨어요. 아, 네네. 평생 일군 논밭까지 팔아서 학비를 대셨는데 정작 돌아가실 때는 빚만 남기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네요. 근데 아버님이 생전에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을 하나 들어놓으셨던 거예요. 아, 보험금이 있었군요. 네. 근데 아들은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빚이 많으면 보통 포기하니까요. 이 보험금 과연 받아도 되는 걸까요? 이게 상속 재산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아들 고유의 재산인지. 네, 그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상속 재산이면 아버지 채권자들이 막 압류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상속 포기한 아들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법적 성격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변호사님 글을 토대로 이 생명보험금이 법적으로 또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특히 상속 포기나 세금 문제와 엮여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선 민법상 관점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보험금은요, 보험계약에 따라서 수익자인 아들이 직접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아들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아, 고유재산이군요. 상속재산이랑 다른 거네요. 네,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이 보험금은 전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들 거니까요. 오, 그럼 아버지 채권자들도 이 돈에는 손댈 수 없겠네요. 그렇죠. 아들의 고유재산이니까 아버지 채무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이 관여할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민법상으로는 아주 깔끔하네요. 아들 돈이니까 빚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네,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금 문제가 딱 등장하면서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법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법적으로는 아들 고유 재산인데 세법에서는 이걸 다르게 본다고요? 왜 기준이 다른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줄여서 상증세법이라고 하는데요. 제8조를 보면 좀 다른 규정이 있어요. 8조요? 어떤 내용이죠?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낸 생명보험금은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주요? 본다는 거네요, 그냥. 네, 본다, 취급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민법상 성격은 고유 재산이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는 상속받은 재산이랑 똑같이 취급해서 상속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아하, 실제 돈의 흐름,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의 이전을 보고 과세하겠다, 이런 취지인가 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연의 아드님도 결국 이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만 했어요. 민법상 내 돈인데 세금은 상속세로 내야 한다.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상속세에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아버님이 생전에 못 내신 세금, 양도소득세였나요? 그걸 아들한테 내라고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생겼죠. 이건 또 어떤 논리로 그렇게 된 건가요? 세무서가 국세기본법 제24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국세기본법 24조. 네, 이 조항을 보면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세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낼 의무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 상속받은 만큼은 책임져라. 그렇죠. 근데 세무서는 여기서 아까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그 보험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아, 보험금도 상속세 냈으니까 그것도 상속받은 재산 아니냐, 이렇게 본 거군요. 네. 그래서 그 보험금 한도 내에서는 아버지의 미납 양도소득세도 아들이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잠깐만요. 근데 아들은 상속을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상속인이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상속 포기의 효력이 세금에는 안 미치는 건가요? 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게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최종적으로는 아들이 이겼습니다. 대법원이 아들의 손을 들어줬죠. 아, 다행이네요. 이유는 뭐였나요? 대법원의 판단 논리는 아주 명확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아들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민법상으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소급 적용이 됩니다. 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다. 네, 민법 제1042조에 따른 효과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버지의 납세 의무 자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상속 포기의 효과가 확실하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는 설령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생명보험금은 본질적으로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아, 민법상 고유재산이라는 성격. 네. 이게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아니라는 거죠. 상징세법에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건 어디까지나 상속세 계산을 위한 것이지 그 재산의 법적 성격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상속세 계산할 땐 상속세 재산처럼 보지만 다른 세금, 양도소득세 같은 걸 내라고 할 때의 기준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다른 미납상금까지 이 보험금으로 낼 의무는 없다고 판결한 거죠. 와, 법원의 논리가 아주 명쾌하네요. 고유재산이라는 본질은 세법상 간주 규정과는 별개다. 이 점을 확실히 한 거군요. 네, 법리적으로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이 부분 관련해서 법이 좀 바뀌었다고요. 그럼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제2항이 새로 생겼어요. 이 항이 신설됐군요. 어떤 내용이죠? 핵심은 의도성입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체납세금을 일부러 안 내려고 회피하려고 하면서 재산을 이전할 목적으로 뭐랄까 의도적으로 보험계약을 이용하는 거죠. 의도적으로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금 많이 체납한 걸 알면서 그걸 피하려고 일부러 아들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들고 아들은 상속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짜는 경우요. 아, 그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거군요. 네, 그런 의도성이 인정되는 정황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 상속 포기자 할지라도 보험금을 한도로 해서 돌아가신 분의 세금 납부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하면 상속 포기해도 보험금 받은 만큼은 책임져라. 네, 그런 취지입니다.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원래 사연의 아들처럼 그냥 순수하게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안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변호사님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원래 사연처럼 명백하게 조세 회피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 신설 조항을 적용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법 개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알아둬야겠네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맞습니다. 법은 계속 변하니까요. 자, 그럼 오늘 분석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생명보험금, 참 법적으로 위치가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양면성이 있죠.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아들 같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해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고 돌아가신 분의 빚이나 채권자로부터도 안전하다. 네, 그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하지만 세법, 특히 상속세법에서는 이걸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상속세는 내야 한다. 네, 세금은 피할 수 없죠. 그리고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보험금으로 돌아가신 분의 다른 미납세금,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같은 것까지 낼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아니니까. 네, 고유재산이라는 본질을 강조했죠. 그런데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만약 의도적인 세금 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되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 의도성이라는 단서 조항이 중요해졌습니다. 정말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법적 지위랑 세법상 취급이 달라지는 지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바로 그 의도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그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앞으로 실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떤 경우를 단순한 절세 계획으로 보고 어떤 경우를 악의적인 조세 회피로 판단할지 그 경계선이 어떻게 구워질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법리가 혹시 다른 금융상품이나 계약관계에도 유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